이렇게 그려볼게요. 아이를.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트랜스폼에서 첫 번째 거 호리젠탈 좌우 뒤집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안녕하세요, 슈터디입니다. 오늘은 도장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도장 툴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진에서 특정 부위를 내가 복사하고 싶을 때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하고 싶은 부위를 지정을 해서 옆쪽에다 그리면 꼭 쌍둥이가 생긴 것처럼 그 옆에 부위에 그대로 선택한 부위가 그대로 그려지는 기능입니다. 포토샵에서는 스태프 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포토피아에서는 클런 툴이라는 이름으로 포토피아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예제를 하나 열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좀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참고로 이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네, 뒷모습이 너무 다정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혹시 이 사진이 누군지 안다 또는 나다 이렇게 사진 주인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원본을 드릴게요. 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이 아기 사진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한 명 더 만들고 싶어요, 인공적으로. 자, 그럴 때 이 도장 툴을 쓰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 클론 툴이라고 있죠. 이 클론 툴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위에 보시면 브러쉬 모양이 있어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은 경계 부위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복사를 할 때 경계 부위가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복사가 되니까 이렇게 도장 툴을 사용할 때는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이렇게 경계 부위가 희미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아요. 소프트 브러쉬라고 하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브러쉬의 사이즈는 키보드의 오른쪽 가로 크게, 왼쪽은 작게, 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셔도 되고 여기서 늘렸다 줄였다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복사하고 싶은 피사체를 딱 타켓을 정하시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자, 키보드에 Alt를 누르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기준점을 하나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와 상의 경계 부위를 마우스로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하고 옆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여기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를 잡고 지금은 이제 Alt를 띈 상태예요. 여기서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적당한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마우스를 뛸게요. 이 유튜브 관련된 카페 같은 거 들어가 보니까 목록 이미지라든지 어떤 썸네일 이미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받고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잘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겠구나,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저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공짜로 푼다는 개념으로 이런 노하우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다 싶으시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으셔서 본인 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자기만 아는 비밀이라는 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저만 알고 썩히긴 너무 아까운 것들을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불과 몇 초 만에 똑같은 아이가 탄생이 됐죠. 경계 부위를 만약에 이렇게 명확한 거 세 번째 거를 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Alt를 누르고 범위를 선택을 하고 제일 끝으로 가서 드래그. 자, 지금은 그나마 풀이 이 패턴이 있어 가지고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이 아저씨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머리 부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저씨 테두리 쪽이 경계 부위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클론 툴에서 이 브러쉬를 오른쪽 경계 부위가 소프트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아이가 카피가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지금은 너무 아이가 똑같으니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아이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좌우 반전을 시키고 색상을 좀 바꿀 거예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장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쓰이는 게 요 끝에 거 소스 부위예요. 모든 레이어에 작업을 할 거냐, 현재 레이어에 작업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현재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할 거는 제가 이 아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까는 원본 한 장에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만 되고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다루질 못해요. 자, 그런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그 아이를 복사를 하면 그 아이를 약간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커런트 레이어가 아니고 모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레이어에 있는 거를 위쪽 레이어에다가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원본은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있잖아요. 요 사람이 복사할 원본은 아래쪽이니까 일단 원본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도장 툴을 선택하고 이 기준점이 되는 하단과 목 부분도 상관없어요. 자, Alt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리 보기로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원본에 있는 거를 첫 번째 위쪽에 있는 레이어 1에다가 그대로 입히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적당히 위치를 잡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이를.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아이가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레이어가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시고 에디트의 트랜스폼에서 좌우 뒤집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자, 그런데 이 높이차 때문에 이 잔디 모양이 살짝 틀어졌죠. 그러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하고 저번에 썼던 마술봉 툴 있죠? 매직 툴을 이용해서 아이의 옷을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톨러런스는 기본이 아마 32인가 그럴 거예요. 선택을 하고 선택이 안 된 부위까지 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계속 선택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얼추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Ctrl U, Hue Saturation을 누르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핑크톤이잖아요. 그래서 Colorize, 전체 색상 톤을 바꾼다. 요거를 누르고 색상 톤을 살짝 바꿔볼게요. OK. Ctrl D 해서 영역을 해제. 이렇게 클론 툴을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고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변형을 주고 싶으면 모자 쪽 색상을 좀 바꿔도 되고 아이의 크기를 좀 늘릴 수도 있겠죠. 아주 살짝만 조금 더 큰 아이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위치를 좀 바깥쪽으로 빼도 되고요. 네, 이렇게 재미있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뭐냐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롭게 리셋돼서 복사를 할 건지, 리셋 안 되고 기존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복사를 할 건지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 체크를 풀고 앞발을 클릭을 하고요. 제가 눌렀다 떼고 눌렀다 떼고 눌렀다 떼고 눌렀다 뗄 때마다 새롭게 카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체크를 하고 복사를 하시면 눌렀다 떼도 딱 기억을 했던 곳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눌렀다 떼고 눌렀다 떼도 전혀 변형이 없이 계속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카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알아두셔도 도장 툴을 잘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슈터디였습니다.